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속속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광복절날 그래도 휴일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또 피곤하고 네. 또 피로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즐거운 IT 얘기 또 나눠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솔직히 좀 즐겁진 않고요. 조금 이제 위기와 관련된 얘기라서 또 오늘 좀 심각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이야기죠. 네. IT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화색이 네. 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즐겁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IT맨입니다. 네. 자,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IT 업계에 그런데 네.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대한민국 하면 IT 강국 이런 얘기를 한번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되게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자신감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냉정하게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조차 국내 서비스들이 좀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IT 강국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하나의 앱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연결된 상황에서 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부분에서 위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위협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건 상황입니다. 걱정이 되는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서비스들이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 1위 서비스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일단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도 이제 뭐 정치권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입장을 표명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서비스가 어디세요?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영상도 라디오 말고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유튜브일 겁니다. 둘 다 우리나라 서비스 아니잖아요. 미국 서비스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우리가 쓰고 있는 SNS들은 이미 다 이제 미국이나 혹은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한 달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이 전년 동기에서 또 5.9% 증가해서요. 한 사람당 한 달에 유튜브에 쓰는 시간이 평균 2,229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엄청나네요. 이게 왜 그러냐? 네이버 앱에서 한 달에 쓰는 평균 시간이 530분 정도래요. 그러니까는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4배 정도 이상 쓰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월간 이제 평균 사용 시간이 748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서비스인 카카오톡도 실제 사용 시간에선 이미 1위가 넘겨진 상황입니다. 뭐 1위라고 네. 하기에도 뭐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메신저는 우리가 뭐 잠깐 들어가서 메시지 하고 영상은 이제 그래도 오래 보니까 뭐 시간은 좀 더 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IT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한 수치로 보는 게 MAU라는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월간 실사용자 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쓰는 시간 말고 한 사람이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사용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보면 이 산업이나 아니면 이 시장의 규모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카카오톡의 월간 실사용자가 4,255만 8,838명이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4,115만 7,718만 이제 18명으로 해서 이 MAU 격차가 40만 명까지 좁혀졌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계속 좁혀지고 있는 건데 지난 3월에 처음으로 10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나던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5월에는 이게 5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40만 명대까지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래도 이 MAU에서라도 1위를 차지했던 카카오톡이 네. 유튜브한테 1위 자리까지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카카오톡 하면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이긴 한데 네. 유튜브는 또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또 이용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우리 영역을 자꾸만 이제 침범당하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또 봐야 될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서비스니까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많이 써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어쨌든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근데 메신저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메신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렇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가장 많이 이번에 줄어든 게 30대 이용자라고 해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놀라웠던 게 저도 이번에 분석하면서 본 건데 10대 이하와 20대에선 이미 월간 사용자 수가요. 유튜브가 이 카카오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이미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아니 어디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유튜브를 들으면서 네. 이 또 들으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렇죠. 정작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30대에서는 카카오톡이 계속 1위였는데 이게 5월부터 지난 5월부터 이제 유튜브가 1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다르잖아요. 영상을 보는 서비스가 있고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메시지 보내는 서비스보다 오히려 영상 보는 서비스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IT 강국이고 이 기술주는 뭐 투자자 관점에서도 매우 또 주도주고 성장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삼성 내부 행사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폰 인기는 10대들의 막연한 선망이다. 성인이 되면 갤럭시를 쓰는 만큼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발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카카오톡의 접속이 떨어지는 이후에 말씀하신 아이폰에 대한 연결점이 있다면 삼성에서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네, 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가 하다 이제 얘기해서 빠진 게 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을 보는 서비스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메신저는 카카오톡은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메신저는 그럼 예전에 우리가 문자 보내는 거 대신에 무료 메신저 서비스니까, 그럼 사람들이 무료 메신저를 안 쓰는 건가? 그럼 이거 대신 뭐 무료로 보내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디가 채우고 있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이것을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마도 40대 50대 그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폰 이제 앞서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왜 1, 20대들에게 이 특히나 10대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는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예뻐서 아니면 유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상당히 기능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우리 지금 문자 앱이에요. 문자 앱. 근데 뭐 핸드폰 우리가 쓰고 있는 갤럭시 폰에서도 문자 앱이 되잖아요. 근데 문자를 쓰면 돈을 내죠. 근데 이 아이폰끼리 문자를 쓰면요. 문자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카카오톡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톡방처럼 여러 사람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끼리 단체 채팅을 해도요. 이게 다 그 카카오톡처럼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요금과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네. 아이폰끼리의 문자는 무조건 무료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카카오톡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쓰지 뭔가 우리가 건당 돈을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6명이서 아이메시지가 아이폰의 메시지를 공짜로 쓰고 있다가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문자 방 자체가 다 유료로 바뀝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6명이 공짜로 쓰고 있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와서 거기에 나도 대화를 껴줘 하는 순간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무제한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0대들은 우리 친구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다 문자 돈을 내야 되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이폰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들을 차별을 하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아이메시지끼리 문자를 보내면 문자의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뜹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문자를 보내면 초록색 창으로 떠요. 그러니까는 문자가 누가 보냈는지 그 색깔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게 심지어 영국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아이폰을 가지라는 사회적 압력이 미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그룹 내에서 많다면 그 친구만 아이폰을 쓰면 우리는 무료로 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약간의 압박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에어드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애플 사용자들끼리는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나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10대 친구들끼리 아이폰 안 쓰면 이른바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기능적인 이슈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들이 좀 크면 자연스럽게 갤럭시로 갈 거야 혹은 이제 이건 10대들의 전유물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설문이 있냐면 실제로 그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음에 바꿀 거냐 뭐 예를 들면 아이폰 사용자들한테 뭐 안드로이드로 바꿀 거냐 아니면 안드로이드 사용자한테 아이폰으로 바꿀 거냐 거의 바꾼다는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원래 자기가 쓰는 서비스를 쓴다는 거예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재구매 의향이 매우 높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 네. 쓰는 사람들도 자기가 안드로이드 계속 쓰겠다. 아이폰 쓰는 사람 계속 쓰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그 서비스를 10년 이상 계속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10대, 20대들이 이제 젊은 때부터 이런 아이폰을 쓰는 습관이 들기 시작을 했을 때 이게 30, 40대로 갔을 때 계속 이걸 쓰는 습관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이번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30대의 카카오톡 사용률이 떨어졌다. 라고 네. 하는 걸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이 산업 전반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의 생태계나 행동이나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까지 고려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접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이거 그냥 자칫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하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김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이 우리 토종 IT 관련 기술 개발이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상당히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우리 관련 이 인프라가 좀 상당히 미국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화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시장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결국 시장의 논리 때문에 가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비스들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게 당장 1, 2년 안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기업 구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장단이 바뀐다거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나. 근데 지금 성공하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어떤 메인,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주는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연구에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가요. 근데 그러다가 IT 서비스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투자들이나 관점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몇 년 경험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의 10대들 혹은 20대들의 경험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어떤 중국의 글로벌 앱들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들이 누적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분명히 네. 고민해봐야 되는 이게 부분이 워낙 이 변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 이제 IT 관련 분야가 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거나 주도하지 못하면 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네이버나 카카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또 좀 더 김덕진 소장이 볼 때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지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다른 모멘텀, 그러니까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계속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얘기했던 생성형 AI, 그러니까 AI가 바꾸는 판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아마 이번 달 말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초고대 AI, 그러니까 챗GPT 비슷한 거 이런 것을 기반으로 검색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카카오톡 앱을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회사 다 새로운 AI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시키는 이러한 지금 변화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 오히려 미국에서도 좀 힘 실어주려고 오히려 규제들을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쉬운 건 국내 서비스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서비스들은 규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들 통해서. 근데 국내 서비스는 좀 규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서비스
서비스가 오히려 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냉정한 IT 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국내 기업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규제에 대한 변화나 이제 해외에 있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발의안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중요한 같습니다. 말씀이네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의 또 경쟁력이 무한히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또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